전문가들은 올해를 5G의 원년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생기죠. 코로나19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뉴욕 봉쇄령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국민 목숨부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중국, 여기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G 투자를 엄청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5G 관련된 건데요. 나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었던 5G 관련 내용들이고, 특히 제가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오는 4월 3일이 우리나라에서 이 5G 상용화를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4월 3일에 그것도 밤 11시에 진짜 약간 급한 감이 없지 않게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된 거죠. 덕분에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 효과도 가져갈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5G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참 1년 동안 많은 노력들도 있었고 서비스나 통신망의 확장도 있었죠. 반대로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도 그래서 더욱더 눈에 띄었고,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로 비판 영상을 찍었었고, 지금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름대로 자료와 논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비록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보셔도 유효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위에 영상들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영상 다 보신 후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고, 여튼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분들이 현재 5G 요금제를 쓰고 있고, 또 5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한 이유가, 물론 VR이나 AR 그리고 사물 인터넷처럼 5G 기반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5G 요금제나 5G 스마트폰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더 빨리 그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싶어 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5G로 옮겨가셨을 테고요. 반대로 스마트폰은 최신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요즘에 나오는 폰들은 다 5G 전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금제도 5G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알뜰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G 요금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국내에서만 5G 요금제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는 잠시 뒤로 제쳐두고,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올해를 5G의 원년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가들도 그렇고 이 5G 인프라를 엄청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지국도 새로 설치하고 부품이나 장비들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올해는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깔렸으니까 이걸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구축이나 또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5G의 원년으로 봤던 겁니다. 우리 정부와 이 통사에서도 그래서 올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실감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5G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얼마 전에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합병 승인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향후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5G를 구축하라 라는 조건을 내밀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미국에서도 5G망을 설치하고 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잠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5G 기술력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아시는 것처럼 연기가 됐죠. 이건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좀 여기에 대한 5G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술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32조 원에 달하는 5G 투자를 결정하면서 역시 상용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 뭐 하나에 꽂히고 이거 산업 키워야지 하면 진짜 엄청난 돈을 때려 부으면서 그리고 엄청난 인력까지 제공을 하면서 산업을 키우잖아요. 아주 단기간에. 때문에 중국발 5G망 구축이나 중국으로 인한 5G 기술의 모멘텀들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생기죠. 잘 아시는 코로나19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5G 관련해서도 투자가 연기될 가망성이 있고 당장 이 바이러스를 좀 잡아야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다시 소비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 다시 한번 산업 발전도 시키고 인프라도 더 깔고 서비스도 더 많이 제공을 할 텐데 지금은 당장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 특히 5G 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투자나 안 그러면 발전 속도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당장 나오는 뉴스들만 보더라도 5G 스마트폰 출하량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하반기에 애플 측에서도 첫 번째 5G 폰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출시 시기를 몇 달 늦출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1억 9천만 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업계에서는 출하량이 한 1억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위축이 됐고 공급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뭔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별로 5G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나 여기에 따른 모멘텀들도 타이밍상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물론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뉴욕 봉쇄령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의료 장비 수가 한계에 다다라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어떤 환자에게 대야 할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세웠었던 인프라 투자, 설비 구축 제대로 이뤄질 리는 만무하겠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약간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되기 직전까지 검사도 안 하고 뭐 나오더라도 숨기거나 계속 통제를 했던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이게 할 짓이에요? 이건 진짜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 뭐 한번 강행해보겠다고 국민 목숨을 가지고 지금 장난친 건데 오늘은 이 얘기 하자고 뭐 카메라 튼 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는데 어쨌거나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어떤 5G 사업에 대한 탄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국민 목숨부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튼 일본 입장에서도 5G 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실행 방안들이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특히 좀 많이 노렸었던 5G 로밍 서비스도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내년으로 넘겨야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어떤 로밍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한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접는달지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시기상으로 좀 밀릴 수 있다. 이게 길어지면 올해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의 코로나19 피해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0명이다 그래서 다 잡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중국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이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국에서는
5G 투자를 엄청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 초반에서 한 0%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평시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5% 후반에서 6%로 생각했던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단행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해가지고 어떤 건설 분야로 경제 성장률과 지표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이 5G 기지국을 세움으로써 5G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미 지난 2월에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통 3사가 2025년까지 잡아놓은 인프라 구축 투자 비용만 무려 218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0%를 5G 구축에 쓸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쪽 분야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경제 지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면서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그래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든 말든 지금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쏟아지는 돈을 누가 얼마큼 어떻게 가져가고 수혜를 입어가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G 투자나 아니면 앞으로의 인프라 구축 약간 뒤로 밀릴 수는 있겠으나, 중국에서 쏟아지는 부양책들과 5G 관련한 투자 정책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현재 5G와 관련한 주요국들의 현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스케줄에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좀 잡혀서 그리고 해결이 돼서 더 이상 좀 이걸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경제도 어서 빨리 정상화가 돼서 참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